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서 1406번 확진자인 어머니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하던 자녀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의 지역 내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늘까지 17개 시도별 접종 현황 결과 전남은 전체 대상자의 25.7%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광주는 22.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2분기 화이자 접종 대상인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나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해양경찰교육원에서도 호국 영령과 순직 해양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 해양경찰교육원 내 충혼탑에서는 해경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행사와 추념사를 낭독하며 순직 경찰관의 공훈을 되새겼습니다. 길에서 캔 페트병 인공지능 수거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해오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수거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떨까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최근 대당 3천만 원이나 되는 캔 페트병 인공지능 수거기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매달 45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재활용 봉투 비용과 비교하면 효율적입니다. 더욱이 수거 처리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24대를 설치했고 다른 자치단체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 같은 수거기를 통해 캔과 페트병 1270만 개, 25만 4천 톤을 수거했고 이를 수거해준 시민들에게 9,7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캔과 페트병을 압착하는 과정의 소음과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의 악취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수시는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민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고 선별하는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쓰레기도 돈이 되고 재활용도 놀이가 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AI가 탑재된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자동 수거 시스템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카페나 커피숍 등에서 방문 판매용으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과 비닐컵을 회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쓰레기 배출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작지 않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COP28 유치에 나선 여수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최근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여수 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800대로 내년까지 승용차 475대와 화물차 310대가 추가 공급되고 공영충전소는 급속이 134곳에 314기, 공동주택충전소는 32곳에 131기에 불과하다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여수시의회 COP28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 의원은 COP28 유치와 환경 보전을 위해 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하위였던 전남 지역 가구당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3단계 상승했습니다. 전남도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 가구당 소득은 5,290만 원을 기록해 지난 2019년도에 비해 한 가구 소득이 3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전국 순위도 16위에서 13위로 상승했는데 이는 대규모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안정화 시책 추진 등이 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은 농수산업이 주 산업 기반이죠. 그런데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들로 인해 농어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신재생 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지난달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해상풍력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전라남도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는 사업인데도 발의에 참여한 46명의 제안자 중 전남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 농해수 위원들을 비롯해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읽고도 수산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발의하여 어휘인들에게 실망만 남겨주는 처사를 하고 계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농지 등 그동안 보존의 방점이 찍혀있던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내걸고 있지만 자기 땅 없이 농사짓는 대다수 농민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계호 의원 등 농도인,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게 농심을 자극했습니다.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내 마지막 것을 다 뺏는 것이에요. 이건 FTA 10개보다 더 큰 폭탄이에요. 국회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소속의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에너지 챙기기가 농수산 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교육청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남 도민과 학부모들은 자녀 돌봄 체계 구축과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해소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교육정책연구소가 도민과 학부모 등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남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과 기초 기본학력 책임 구현 등이 꼽혔습니다.